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며 서울의 배드타운이었던 경기 광명시를 경제 자족 도시로 성장시킨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광명시장을 우리 공무원들과 만든 거예요. 많이 좀 오셔요. 네, 많이 홍보해가지고 많이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꿈을 꿈으로만 두지 않고 현실로 바꾸기 위해 늘 대담하게 앞장서온 문제 해결사. 15년간 언론사 기자로 정치, 경제, 사회를 통찰하는 눈을 기르고 8년간 광명시장으로 행정 실무 경험을 쌓은 준비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광명을 출신의 양기대 국회의원입니다.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르던 지난 10월 14일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최근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하실 말씀이 있어서 세계 역사와 인권 문제 해결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쓴 친필 성명문으로 확고한 뜻을 전한 이용수 할머니. 일본 측의 항의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11월 초 독일 미테구 의회가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며 현재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제가 2015년 광명시장으로 재직한 때 광명 동굴에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의 성금으로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계시는 위안부피 할머니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할머니들 모두를 제가 어머니로 모시고 또 그분들도 저를 광명시장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2010년부터 경기 광명시장을 잇따라 역임한 준비된 국회의원 양기대. 사실 그는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한국언론재단부터 제대로 된 역사를 쓰려는 비리 전문 기자라 평가받기도 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똑같은 측면이 있고 입법, 예산 또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의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국민한테 공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국회의원의 책임이 더 크고 1호 법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건 역시 그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됐다. 하루빨리 1호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며 제안 설명에 나선 양기대 의원.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작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 시행하여 책임서를 분명히 가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작업도 체계적,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1호 법안. 양기대 의원은 이것을 꼭 통과시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찬바람이 부는 깊어가는 가을날,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국회를 찾았다. 예,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으면 추운데. 아이고, 다 오셨네. 자, 들으세요. 일단 들으세요. 일단 편하게 들으세요. 위안부 피해 그 진상규명 제가 법안 발의한 거 있잖아요. 여가위의 국회의원들이 쉽게 통과시켜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기자회견을 한번 또 해야 돼. 그리고 여가위 위원장한테 가서 한 말씀 하고 가야지. 다음 주 11일에 어머니 재판 일본 대상 손해보셨어요.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그때 오시면 되겠네. 10일 날 오세요. 10일. 네. 뭐 미리 기자회견문은 쓰셔가지고 직접 쓰셔서 지난번 잘 쓰시던데 글씨도 잘 쓰시고 이번에 꼭 통과가 시켜야 하는데 통과 안 되면 이제 뭐 다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이용수 할머니와 소통하고 교감해온 양기대 의원.
2018년 3월에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함께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영수 할머니의 프랑스 하원 증언을 주선하기도 했다. 양기대 의원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다. 광명시장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덕에 매일 아침 6시 국회에 도착한다는 양기대 의원. 그에게 아침 시간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제가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주요 조간 신문들을 먼저 빠른 시간에 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 앞으로 해야 할 일정, 또 지역의 현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면 이때 전화도 지역 구민이나 주변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가 하루 일과 중 절대 빼놓지 않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소통이다. 의원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기대 정책민원센터 기대에게 기대해봐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일자리 민원이고 그 다음에 또 생활에서 많은 불편이 있는 게 있어요. 일례로 어느 날 그 자기가 늘 다니던 등산로가 막혔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해 달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복지 관련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광명시나 또 관련 기관들 또 필요하면 정부의 기관들한테 연결을 해서 그러다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곳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2호 법안을 발의한 양기대 의원. 시민의 뜻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런 정책 민원들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을 마련했고 거기에 저희 지역에 40대 여성 한 분이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성 관련 범죄자들이 자기 마을에 살 때 그것을 현재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이 사는 집에만 그 거주 사실을 통보해 주는데 일반 그냥 여성들만 사는 그 집에는 통보를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법을 개정 발의했습니다. 최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블루. 양기대 의원은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일자리도 찾기 힘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19와 우울증의 합성어인 코로나 블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법안 마련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그 국민 마음치유센터라는 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좀 그것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그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 입성 한 달 만에 세미나를 주최하고 코로나 블루 문제 해결에 나선 양기대 의원. 코로나19 국민학국위원회하고 코로나 블루라는 카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던졌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돼서 앞으로 많은 논의와 함께 또 리폼이라든지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건강 치유와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야만 제대로 된 극복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세미나를 시작으로 꾸준히 코로나 블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온 양기대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데요. 지난 2월부터 이달 8월 초까지 국가 트라우마 센터 등에서 이루어진 코로나 관련 우울증 상담 건수가 약 37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총님, 국민의 우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해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죠. 복지부가 지난 9월 12일 날 정신건강정책관실도 만들고 또 관련 부처들하고 꾸준히 이거에 대책을 마련해 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입법과 관련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단 그 담당국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하고 저희들은 그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것은 정부가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도 제대로 개정하고 제정하고 또 예산도 많이 마련해라. 이렇게 줄기차게 제가 했더니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또 법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서 제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보좌진들과 함께하는 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부터 지역구 민원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그건 어때요? 그 가정어린이집, 전국 가정어린이집, 그 1가구 1주택, 그로 인증된 대출. 지역구에서 20여 년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하소연 섞인 민원을 듣고 가정 어린이집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양기대 의원.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화두를 던졌다.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주하는 24평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라고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가구 1주택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현장에서는 대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대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안을 좀 알려주시면요, 제가 금융위원장하고 같이 또 그 관계장관하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 끝에 가정 어린이집 담보대출 완화 결정을 얻어낸 양기대 의원. 문제의 당사자인 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을 만나 직접 좋은 소식을 알렸다. 지방세법의 시행령 제1번에 여러분들이 1가구 1주택임을 적어놨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끙끙 앓고만 있잖아요. 수면위를 안 떠올리고. 근데 원장님이 수면위를 떠올려 주셨고 또 알아봐 주셨고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번에 이렇게 잘 해결이 돼요. 다른 문제도 그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가장 기본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또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소통을 하고 그것도 좀 진지하게 성의 있게 좀 소통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폐광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광명동굴. 이곳은 새로운 도전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온 양기대 의원에게 의미 있는 장소 중 하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모든 다 좋습니다. 네, 2011년부터 우리 공무원들하고 만든 거예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40년 동안 그냥 폐광으로 있었던 거예요. 많이 좀 오셔요. 네, 많이 홍보해야지 많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어쩐 일로 또 오늘 딱 광명동까지 오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12월에 국회에서
그 광명 동굴과 한국 와인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도 점검도 하고 앞으로 준비도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셔. 추운데. 네, 그래도 해야지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해? 하루에 4번씩 교대하니까 나갔다 들어가. 그럼 1시간 하고 교대하고? 예, 점심시간 1시간 반씩. 그리고 이제 광명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1년 1월 개인 소유였던 40년간 버려졌던 폐광을 시 예산으로 구입한 양기대 의원. 처음 개발에 나설 때만 해도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40년 버려진 오염된 폐광을 개발하다가 괜히 시 예산만 쓰고 중간에 그만두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되고 예산 낭비가 심할 거라는 그런 많은 우려와 또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무수의 뿔처럼 끝까지 잘 추진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가 됐고 또 그게 1년에 수백 개 일자리 또 최하 수십억 원의 그런 그 관광 수입들을 올리면서 또 그 외에도 부가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성공 모델로서 또 자리 잡아서 제가 기쁘게 생각하고 2015년 첫 유료화가 시작된 광명 동굴. 매년 약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광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그야말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와인 동굴로도 유명한 광명 동굴. 아이고 오랜만이요. 잘 계셔? 아이고 여기도 잘 해놨네. 그래. 왜 이게 이렇게 처음에 깔끔하게 못했을까. 너무 잘 해놨네. 1년 내내 12도를 유지해 와인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인 광명 동굴. 국내 46개 와인 생산 농가에 37종의 제품이 입점되어 있다. 국산 와인이 옛날에는 저 지방의 그 산지에 가야 우리가 맛봤는데 이제는 여기 오면은 다 맛볼 수 있고 또 사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광명 동굴이 또 한국 와인의 메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12월 달에 국회에서 광명 동굴과 한국 와인 활성화 방안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관련 예산이라든지 지원들을 좀 많이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와인 동굴과 한국 와인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 광명 동굴. 양기대 의원은 광명 동굴의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제안이 왔어요. 10주년 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의미는 우리 광명 동굴에 그동안 상생장터가 있었고 또 이 한국 와인을 이렇게 우리가 팔아주고 있으니까 전국 그 한국 와인과 전국 그 우리 국산 농산물 그 판매 페스티벌을 한번 하자. 광명 동굴에서 여름에. 내년에는 우리 광명 동굴이 방문객 600만을 꼭. 그게 언제지? 지금 얼마죠? 지금 590만 명 선인데요. 590만 명? 네. 그것도 같이 하면 되겠네. 사람의 기적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폐광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사람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공무원과 제가 중심이 되고 또 시민들의 성원 또 전문가들의 협조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번 그 동굴 개발의 어떤 교훈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늘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을 같이 참여해서 하자. 그런 내 나름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양기대 의원의 평생의 과제는 통일, 특히 남북 고속철도 연결이다.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문제, 즉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문제는 남북이 반드시 뚫고 가야 할 길이라고 모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장 재임 시절 KTX 광명역에서 북한 개성을 잇는 철도 노선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이나 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늘 제 머릿속에는 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통일에 좀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말에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회에서 정치하는 동안에 남북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정말 집중적이고 또 의미 있게 제기를 하고 또 성공하는 데 기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남북 고속철도 건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남북 고속철도가 건설이 되면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그런 큰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남북 고속철도 건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 만에 하나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이 건설을 한다면은 한반도 철도 주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고속철도 건설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유념해서 고려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저는 당장 통일이 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철도를 연결하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이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중물이 될 거라고 봐요. 남북 고속철도 건설은 제 명함 뒤에도 제가 갖고 다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도전 정신과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늘 하고자 했던 일엔 망설임이 없었던 양기대 의원. 기자에서 광명시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16년 정치 인생이 늘 꽃길은 아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안주하지 않고 도전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긍정의 힘으로 오늘도 양기대 의원은 국민을 위해 달린다. 저는 정치는 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뛰어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라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던 당근과 다른 형태의 안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현장 정찰관을 포함한 각계각 층의 이해관 기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방행정과 태양행정을